정청래가 지금 완전히 궁지에 몰렸죠. 제가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제가 정청래라면은 사실 사퇴를 해야 돼요. 사퇴를 하는 게 사실 현명한 거고, 당대표 출마를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내가 알려줘야 되나? 이거 말해야 되나? 이거 진짜 정청래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이거 알려줄까요 말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누구에게나 무료 컨설팅을 해주잖아. 제 말만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문조털레이하고 국민의힘 애들은 제가 컨설팅을 해줘도 제가 하는 말 꼭 반대로 하더라고. 그래서 알려줄까 말까 이제 고민은 좀 되는데 아마 어차피 반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줘야 되겠어. 지금 정청래가 살 방법은 뭐냐면은 당장 사퇴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당장 사퇴를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하면 돼요.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한다. 나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처음부터 나는 당대표를 연임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정청래.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선물 한번 주지 뭐. 이제 태평성대가 오니까. 지금 당대표 사퇴를 하고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바로 하겠다. 그리고 나는 당대표에 다시 출마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처음부터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처음부터 없었다. 그런데 일부 갈라치기 세력? 그렇게 표현해도 좋고 어떻게 표현해도 좋아요. 일부 민주당 내 갈라치기 세력들이 나는 처음부터 연임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걸 선동을 해가지고 특히 최한욱 TV라고 이제 거기서 좀 그걸 샤라웃을 해주면 좋죠. 그쪽에서 자꾸 음모론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당대표를 연임할 것처럼 선동을 했다. 사실 나는 처음부터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다 바치려고 했던 사람이다. 내가 당대표를 연임하려고 했다라는 거 그거 김어준도 알고 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 없었다. 이건 다 오해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게 지금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야.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안 그럴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이걸 제가 아무리 알려줘도 이게 왜 제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분위기면은요. 정청래 다음에 공천 못 받아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 정도로 선을 긋고 손절을 하는 이런 분위기면 정청래는 다음에 공천을 못 받는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김민석 대표가 총리 사임하면서 SNS에 그런 글을 올렸잖아요.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더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기득권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주당 내 기득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명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김민석 대표가 얘기한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기득권이라고 하면 그게 친명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문조털레유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미 선전포고를 했어요. 김민석 대표는. 총선 공천권을 이제는 김민석이 가져가는데 김민석이 지금 민주당의 기득권 문조털레유잖아. 문조털레유의 저항을 돌파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문조털레유가 친문 세력들이 아무리 발목을 잡아도 다음 총선 때 완전히 유능한 인물들로만 공천을 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복만삼님, 정청래 살려서 뭐 하시려고요? 뼛속까지 뽑아 먹으시려고요? 방송 계속해야죠. 방송 컨텐츠 제공자기 때문에 살려놔야 됩니다. 조지리하고 이 정청래하고 이거 살려놔야 제가 유튜브를 85세까지 할 수 있어요. 그 뜻인 거예요. 김민석 대표가 SNS에 쓴 글은 친문 세력들, 무능한 친문 세력들 아무리 저항을 해도 나는 유능한 인물들로만 공천을 하겠다. 이 뜻인 거야 이게. 그럼 유능한 사람들을 공천을 하면 정청래가 공천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유능하지가 않잖아. 이게 친문이어서 제가 문조털레 유니까 공천이 안 될 거다 이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그냥 유능한 사람만 쓰겠다라는 거 아니야. 유능한 사람들만 공천을 주겠다라는 뜻인데 그 기준으로 보면 정청래가 유능합니까? 아니면 최민희가 유능해요? 아니 유능한 누가 유능해? 이성윤이 유능해? 문정복이 유능해요? 아니면 이모경이 유능해?
아니 유능한 사람을 한 명이라도 얘기를 해봐요. 문조털레요 청래당 사람들 중에 유능한 사람을 한 명이라도 얘기를 해보라고. 그 유능을 기준으로 하는 순간, 예? 유능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공천 기준을 유능으로 딱 놓으면은 아무도 공천이 안 돼요. 대한민국에 유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줄 서 있어. 아무도 공천 안 되는 거야. 아무도. 그 자동학살이에요. 자동학살. 무능해서 학살당하는 거야. 친문이어서 공천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무능해서 공천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친문 세력들은 그래도 우리 밥그릇은 챙겨달라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안 챙겨준다는 뜻인 거야. JH님 최한욱TV 짝입니다. 막힌 속이 뻥 뚫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이렇게 무리하게 나와가지고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났잖아요. 대통령께서 이미 김민석의 손을 딱 들어줬잖아. 승패가 결정 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선거해가지고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붙어가지고 무슨 선거건 간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만약에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당대표 선거를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비슷할까? 문재인이 다시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그래 한 번 더 해라 그래가지고 문재인이 나와가지고 당대표 출마를 했어. 그래갖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열받아가지고 당원당규 바꿔가지고 야 대통령도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도록 당원당규 개정하자. 그러면은 우리 당원들이 개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문재인하고 당대표 선거 때 붙었다. 그 문재인이 이길까요? 2.8% 나와 2.8%. 그래 민주당 당원들만 생각하니까 4% 나오겠네요. 4% 나와 4%.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김민석이 출마를 한다라는 건 이재명이 출마하는 것과 같은 문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어제 기자간담회 때도 그렇고 오늘 이제 공항 환송 행사도 그렇고 대놓고 정청래를 차단을 하고 김민석을 밀어주고 있는데 이걸 못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아듣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는 출마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정도님 이재명 지지 앞세우며 문조털레 인간들 경멸합니다. 그게 명팔인 거죠. 명팔이. 진짜 명팔이가 그건 거죠. 그래서 못 이겨요. 못 이기고 욕만 죽어라 먹는 거야 이번에. 그래서 우리 당원들한테 이게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를 공천을 안 준다 이게 아니라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출마를 하면은 이길 수도 없는 상황에 7대3 나옵니다. 7대3 나오는 상황에 욕만 또 네거티브 또 죽어라 할 거 아니에요. 조지리처럼. 문조털레유가 털레반들이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벌써부터 막 네거티브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 김민석 악마화를 미친 듯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송영길 악마화까지 하고 있잖아. 이래서 우리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을 자극을 해놓으면 다음 총선 때 심판하게 돼요. 그래서 공천이 안 된다는 거야. 당대표 선거를 나와가지고 2달 동안 털레반하고 뉴 이재명이 싸움질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정청래에 대한 비호감도, 그러니까 조국과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다. 조국이 조용히 그냥 출마하는 것도 미친 짓이긴 했지만은 출마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건전하게 이번에 평택 선거를 했으면은 이렇게 정치 생명이 끊어질 정도의 데미지를 안 입어요. 근데 배운 도둑질이 남 까는 거밖에 모르는 거야 쟤네들은. 할 줄 아는 게 저거밖에 몰라요. 이게 친문 386들이 예전에 운동권 할 때도 그냥 반대한다 물러가라. 아니 운동권이라는 그 그룹 자체가 생존 방식이 운동권이 뭘 생산적인 걸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뭘 까는 거잖아. 그냥 까는 거야. 그래갖고 어려서부터 까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럼 저처럼 까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직업을 선택을 하든지. 저는 이제 잘 선택을 한 거지. 제가 배운 게 까는 거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냥 까는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을 하고 또 무슨 장관을 하고 이거는 반대하면 안 되잖아. 그죠? 아까 정청래가 왜 저렇게 됐냐면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 아니 여당일 때하고 야당일 때가 다르고 야당일 때는 까는 거예요. 그죠? 야당은 까야지. 당연하지. 운동권은 까는 거야. 야당은 까는 거예요. 그냥 막 싸우는 거야.
그냥 들이받는 거야. 그냥 막 부시고 화염병 던지고 씨발 물러가라 퇴진하라 타도하자. 이거 야당일 땐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여당이 됐는데 그럼 나라를 잘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배운 게 내가 집권을 했어. 집권을 한 거예요 지금. 예, 이 386 친문 386들이 얼마나 웃긴 상황이 된 거냐면 맨날 물러가라 까부시자 싸우자 막 이러다가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하니까 이거 우리가 뭘 해야 되지? 할 줄 아는 건 싸움질밖에 없잖아. 근데 어디 싸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운 거야. 그냥 지들끼리. 그러다 자멸한 거야. 그리고 정청래도 당대표 선거 나올 때 본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은 일하시고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때 와 멋있다. 와 정청래 와 우리 시원하게 잘 싸울 것 같아. 아니 집권을 했는데 왜 싸워요? 저는 민주당 당원들도 제가 그래서 아까 당원들이랑 시청자들한테 막 화를 내는 거야. 하도 답답하니까. 아니 우리가 야당일 때야 가가지고 윤석열 정권 물러가라 탄핵하자 뭐 이러는 건데 아니 대통령이 됐는데 집권을 했는데 야 여당 대표가 왜 싸워요? 싸울 이유가 없는 거잖아. 이제 국정 운영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대표를 어떻게 뽑았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당원들 책임인 거야. 정청래가 잘 싸울 것 같대. 잘 싸울 것 같아가지고 정청래를 뽑아야 된대. 그래갖고 정청래를 당대표를 만들었어. 그 정청래는 어떻게 했느냐? 잘 싸울 것 같아서 나를 뽑아줬으니까 정청래는 싸운 거야. 아니 싸웠잖아 정청래는. 그러니까 아무하고 막 싸우는 거야. 그냥 할 줄 아는 게 싸움밖에 없다니까. 저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할 줄 아는 게 싸우고 까고 이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는 거야. 이거 딱 최적화돼 있잖아요 저한테. 운동권한테 최적화돼 있는 거야 유튜브는. 그러니까 어디 한 명 걸리면 그냥 여기저기 막 까는 거야 저는. 어디 깔 놈 없나? 그러고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왜? 저는 까는 데 대해서는 거의 프로페셔널한 대한민국 까는 거는 대한민국 최고예요. 노벨 무슨 뭐 네거티브 상이 있으면은 그는 제가 받아요. 노벨 네거티브 상을 만약에 만들면은 제가 세계에서 제일 잘 까는 사람입니다. 아니 20대 초반부터 까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래갖고 30년을 깠어. 30년 깠잖아. 노태우 정권 물러가라. 김영삼을 타도하자.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집권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이명박 나타나니까 야 우리 세상 또 왔다 또 까자. 근데 박근혜 나오니까 야 신난다. 10년 동안 깔 수 있겠다. 그래 또 까자. 그 문재인 때 좀 조용하다가 또 윤석열 나오니까 야 우리 세상이다 또 깔아가자. 그러니까 지금 유튜버하고 저는 너무 찰떡궁합인 거야. 근데 정청래는 딱 저하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할 줄 아는 게 까고 싸우고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야 잘한다 정청래 잘 싸운다 그러면서 당대표를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야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지금부터 내가 싸워야지. 그래갖고 1년 동안 싸운 거 아니에요. 응? 만들어서 막 싸운 거 아니야. 막 이재명도 만들어서 싸우고 그냥 아무나 뭐 대통령도 하고도 싸우고 정성호 장관하고도 싸우고 김민석 총리하고도 싸우고 이현주 의원하고도 싸우고. 왜? 할 줄 아는 게 싸우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싸우는 거야. 일단 싸우고 막. 그 다 여러분들 책임이라는 거야. 정청래는 거짓말을 안 했어요. 응? 싸우겠다고 하고 싸우고 있잖아. 한강뷰어님 너무나 정확하게 반박을 할 수가 없네요. 본인은 거짓말 안 했어요. 싸우겠다. 공약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 복만삼님 그래서 까왕님은 결국 자수로 유명한 가평으로 자리를 잡았군요. 깔려고 일로 온 거 아니에요 저는. 아예 그냥 산속에 틀어박혀갖고 제대로 까겠다 이러고. 정청래는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우리 당원들하고 약속한 걸 정말 너무 지나치게 공약을 지켜가지고 지금 그게 문제인 거야.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잘못 뽑은 거예요 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왜 싸울 사람을 뽑습니까? 여당인데. 그래서 저는 정청래가 이번에 또 출마를 하면은 털레반들이 본인이 안 그러려고 해도 털레반들이 할 줄 아는 게 그냥 남 까고. 털레반이 그런 거 아니에요. 털레반이 그냥 학생들 모여가지고 막 전쟁하는 거 아니야. 막 총 들고 막 테러하고. 그게 털레반이잖아. 얘네들이 남 까는 거밖에 할 줄 몰라. 그러다가 이제 임자 만난 거죠 저한테. 저한테 이제 딱 걸린 거지. 임자 만나가지고 이제 제대로 의도 터지고는 있는데 그럼 이제 또 네거티브 합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찍혀요 정청래는. 이제 정치 못해. 이거 진짜 잘 생각해봐야 돼. 제가 이거는 정청래 깔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청래 대표를 위해서, 정청래 대표 그동안 1년 동안 싸우느냐고 고생 많았는데, 제가 퇴임 선물로, 선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고깝게 듣지 말고, 진짜 충원인 거야, 충원. 이대로 가면은 정치 자체를 못하게 될 수 있어, 이번에 출마를 하면은.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제가 예언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 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오늘, 기분이 찹찹했나봐요. 많은 생각이 들겠죠. 그죠? 저 같으면은 사실, 와, 이러면은, 그러니까 정청래는 장점이, 싸우는 거 하나 하고, 싸우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두꺼운 거 하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청래의 이게 무기죠. 진짜 뻔뻔한 거 하나만큼은 노벨 뻔뻔상을 받으면 정청래하고 김어준하고 경쟁을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눈치 없고, 양심 없고, 뻔뻔하고,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가 노벨 뻔뻔상, 김어준하고 둘이 경쟁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뻔뻔한 사람이라 지금 버티고는 있는데 정상적인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요, 오늘 당장 사실 그만둬야 돼. 일단 쪽팔리잖아, 창피하잖아, 이렇게까지 조롱을 당하는데. 이제 뭐 저만 조롱합니까? 오늘 뭐 이재명 쪽 유튜버들은 신났더라고. 야, 이거 정청래 완전히 오늘 나락으로 가는구나. 이 정도로 진짜 창피를 당하고 무한을 당하고 면박을 당하는 상황이 오면 멀쩡한 사람들은, 멘탈이 멀쩡한 사람들은 이거 못 버텨요. 진짜 뭐 한강으로 가, 조용히. 그럴 정도의 이건 정치적 데미지야. 그래서 본인도 오늘 뭐 아무리 뻔뻔해도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나봐요. 린다리님, 김민석 총리님 꼭 당대 되셔야 합니다. 청래야 이제 그만해라. 린다리님, 오늘부터 1일이에요. 오늘부터 1일입니다. 김민석 대표님입니다. 오늘부터 1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아까 선운사 갔다고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그 관련된 소식 뉴스 영상 만나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신 오늘 전남과 전북에 있는 사찰을 돌았습니다. 전당대회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민심을 챙기면서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순방길 배웅에 나서지 못한 걸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저 정도 말씀하시고 하필이면 오비 일학이라고 정청래 지도부는 알아 잘해라. 다음 당대표 선거에도 나서지 말라는 명백한 불신임 신호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 대표가 임명한 박규환 지명직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당대표는 보기 싫다, 나오지 마라고 하셨다는 거냐며 대통령을 한낱 폭군으로 만들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른바 환송 패싱이 정청래 비토로 비춰지는 걸 경계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정 대표는 비공개로 전북 금산사와 선운사에 이어 전남 백양사를 방문했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에서 사찰은 중요한 여론 확산 창구 중 하나라면서 마음도 달랠 겸 민심 청취도 할 겸 가지 않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12일에는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와 5.18 민주묘지 참배가 예정돼 있습니다. 선거를 치른 뒤 통상적으로 챙겨온 일정이라지만 정 대표의 연임 도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약 3분의 1이 집중된 호남에 대한 구애 경쟁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당권주자 김민석 총리는 올해 초 전북 익산으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2박 3일간 광주에 머물렀던 송영길 의원은 오늘도 정청래 지도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이 민주당 지도부가 정말 대통령과 불필요한 갈등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신뢰로 협력을 해서 이 개혁을 추동해 나가야 될 그런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 네, 마라티님, 오늘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문조톨레유 송을 들려줬는데 너무 좋아하네요. 서동요처럼 내일 학교 가서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초등학생들이 좋아했다 그러면 이제 널리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지방선거 때는 이제 섬 투어를 하더니, 선거 끝나고 나니까 절 투어를 하고 있어요. 정청래가 이제 불교계랑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닌데, 왜 이렇게 절을 돌아다니고 있는지, 맞아 죽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 누울 자리를 찾으려고, 이제 속세를 떠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이제 머리를 깎자 내가 욕을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부처님께 기이해서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뭐 그런 생각을 하는지 뭐 선운사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에 있는 사찰 세 군데를 투어를 했습니다. 예. 그게 뭐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뭐 그런 행보다 그러는데 과연 호남 민심을 저렇게 한다고 달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제가 볼 때는 저거 페인팅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오더 받으러 간 것 같다. 당대표 아마 12일에 지금 5.18 묘역을 방문할 거라고 하는데 5.18 묘역을 방문한다라는 건 이제 출마 준비를 한다는 거죠. 예, 대적불가님 호남인도 아닌 게 어디서 호남에서 또아리를 그래서 이제 출마 12일께에 이제 당대표를 사퇴를 하고 출마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스케줄인 것 같은데 이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양정철을 좀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오더를 받아야죠.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군체? 예, 그 친문들은 군체다. 요즘 뭐 영화 군체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비들이 좀비화된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들이 그 뭐 사령탑에 의해서 이렇게 뭐 지휘가 된다. 뭐 그런 컨셉이래. 그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영화 군체 시놉시스를 보면서 야 이거 딱 털레만 얘기하는 거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지능이 낮아. 예, 그래가지고 그 위에 있는 이제 브레인 한두 명 있어요. 그거 이제 주로 뭐 양정철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지령을 내리면은 그 지령에 따라 움직여. 예, 그 군체예요 군체. 그리고 제가 이제 이름을 정했어요 쟤네들. 군체가 아니고 문체. 어? 군체가 아니고 문체다. 내일 이제 짤 썸네일을 제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문체예요 문체. 그래갖고 누군가 지령을 내려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얘네가 지시가 내려오면은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움직입니다.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너무 웃겨요 저는.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정치를 분석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흐름들을 계속 종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걸 분석을 하잖아. 그래서 큰 그림이 보여요. 근데 털레반들 특징이 그거라는 거야. 누군가 지시를 내리면은 이게 유튜버들이건 SNS건 뭐 커뮤니티건 컨텐츠가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 재생산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이게 문체구나. 누군가 위에 사령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시를 내리면은 뭐 김어준이건 최욱이건 뭐 박시영이건 새날이건 개장수건 똑같은 메시지를 얘기를 해요. 똑같은 메시지를. 그러니까 창조, 지적 능력이라고는 제가 볼 때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존재들이야. 그 딴지 커뮤니티를 가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 놈이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똑같은 메시지가 나와.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문체로, 군체가 아니고 문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또 새로운 게 하나 나왔죠? 문조털레유에 이어서, 조지리, 문조털레유, 조지리에 이어서 이제 문체를 제가 지금 밀고 있습니다. 요거 앞으로 좀 많이 좀 퍼뜨려 주세요. 문체 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막 집단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도 지금 완전히 계획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졌거든. 감자님, 오전에 정청래 꼽주려고 청래야 어디 갔니? 정치 컨설팅 받으러 갔냐고 의원들한테 단체 문자 돌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운사로 쩔레쩔레 갔더라고요. 어쩜 머리통도 크면서 일개 당원보다 멍청할까요? 저거를 제가 이제 저런 이제 머리가 큰데 그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제가 이제 조롱 천재 아닙니까? 노벨 조롱상도 이제 제가 노벨 그 뭡니까 까는 상? 노벨 뭐 하여튼 그 네거티브 상? 이것도 이제 제가 받아야 되는데 노벨 조롱상이 생기면 이것도 제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김어준이 뭐 똥꼬 깊숙이 하면서 이제 조롱으로 사실 오늘날 저런 위치에 오른 사람 아닙니까? 근데 김어준은 저의 조롱력에 비하면은 진짜 저하고 동접사 정도 숫자 차이가 나요. 한 100분의 1? 진짜 조롱 천재는 접니다. 저는 그냥 태어나서 그냥 그 조롱의 DNA가 피가 흘러요. 우리 집안 전체가 그래. 집안 전체가 조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안이야. 우리 뭐 선조 중에 어떤 분이 있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집안 전체가 그냥 조롱의 일상화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서로 조롱하면서 성장을 했어. 우리 가족들끼리. 그냥 가족들끼리 조롱을 해 우리는. 그래서 조기 교육을 받아가지고 거의 뭐 영재 교육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장난이 아니었어요. 선생님들을 너무 조롱해가지고 맨날 쳐맞았어. 뻑하면 너 나와 이 새끼야.
그래갖고 선생님 그 수업 시간에 한마디 툭 던지면은 수업 개판되고 또 끌려 나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고 막 맞으면서도 조롱을 해. 그래가지고 뭐 감당을 못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제가 조롱의 세계에 심취를 해가지고 그 군부 독재 세력들, 보수 세력들을 이제 조롱하는 그 생활을 한 30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는 이제 대놓고 조롱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제가 살판 열린 거지. 그래서 노벨 조롱상을 받으면은 그거는 제가 받는다. 전 세계 이거는 제가 K 조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 누구랑 붙어서도 제가 조롱 배틀에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복만삼님, 까왕님은 돌잔치 때 조롱잔치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 누구랑 붙어도 조롱 하나는 언어가 안 통해도 조롱으로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말이 안 통해도 진짜 조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롱으로는 저를 못 당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조롱 얘기가 나왔지? 그래가지고 정청래 얘기하다 갑자기 그 조롱 얘기로 얘기가 좀 빠졌는데 하여튼 뭐 제가 K 조롱이다. 뭐 정청래가 그 같은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좀 많이 약올리고 그 별명 잘 붙였습니다 제가. 린다리님, 까왕님, 최민희 좀 조져주세요. 진짜 보기 싫어요. 사실 그 하바리는 안 다룹니다. 최민희 같은 하바리는 제가 웬만하면 잘 안 다뤄요.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머리 큰 사람 얘기하다가 이제 엉뚱한 데로 샜구나. 그래서 이제 저런 머리 큰 사람들을 제가 풍선대가리. 머리는 큰데 이제, 지적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이게 풍선대가리다. 막 이러면서, 약 올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풍선대가리 같은 저런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디 가서 오더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오더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 뭐 양정철 만났겠지. 근데 선운사가 걸렸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작년에도 정청래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꼭 선운사를 찾아갔어. 그래서 선운사에서 뭐 양정철 만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를 이번에 3군데 돈 거예요. 저를 3군데 돌았다, 일부러. 자기 딸은 이제 머리를 쓴 거지, 이제. 그 영화 보면은 무슨 007 영화 같은데 보면은 막 미행 붙으면은 막 미행 이렇게 털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를 그 풍선 대가리로 나름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야 그럼 저를 3군데를 내가 이렇게 돌면은 어디서 양정철을 만났는지 모르겠지. 뭐 이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전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더 받으러 간 거다. 무슨 뭐 민심을 뭘 수습을 해요 거기 가가지고. 절에 가서 왜 민심을 수습을 합니까? 뭐 스님들도 뭐 저기 한 표는 있겠지만은 무슨 민심 수습을 해요. 어디 가서 오더 받을 그냥 선운사에서 받았는지 뭐 백양사에서 받았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오더 받으러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 느낌적 느낌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정청래를 이제 버리고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대로 그냥 막 그 무리하게 그 뭐라고 합니까? 이게 그냥 고속주행을 해버리면, 밀고 나가버리면은, 이제 문조털레유 세력 전체, 친문 세력 전체가 제가 볼 때는 자멸하는,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쟤네들도 조금이라도 지능이 있으면은, 뭐, 밑에 있는 이제 문체들이야 뭐 지능이 없겠지만은, 어쨌건 사령탑은 좀 지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정철은. 이잼사랑님. 까왕님 뜬금없지만 구독자 수, 동접자 수 많이 늘어서 어머님 좋아하시겠네요. 어머님 많이 좋아하십니다. 요즘에 행복하세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오더 받으러 간 것 같은데 버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대로 가다가는 그러니까 문조털레유가 거의 뭐 나라 살림 분위기 아닙니까? 이게 정청래 하나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이걸 세트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제가 정치 천재인 거야. 조롱 천재이면서 정치 천재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친문 세력 전체를 나락으로 보내려고 문조털레유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면 정청래만 조지면 정청래만 죽거든. 그럼 또 다른 놈 내보내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또 민주당을 흔들어대고 이재명 대통령님 발목 잡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세트로 묶어가지고 같이 보내려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딱 걸려가지고 세트로 다 가게 생긴 거 아니에요. 정청래만 가는 게 아니고 정청래가 가면은 문조털 유가 같이 가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를 가지고 무리하게 갈 수가 없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구도가 아닌가. 그래서 정청래를 버리고 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 뭐 그래서 정청래가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김어준도 그런 얘기를 좀 했잖아요. VR 링크님, 오더 받으러 갔는데 없어서 찾아다니느라 세 곳 돌았을 수도요. 예,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오도 접선하기로 했는데 접선이 안 돼가지고 계속 접선 실패. 그러니까 버린 거지 이미. 공항에 갔는데 공항장에 오고, 예, 공항에 가고 싶었는데 공항에서도 오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버림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친문한테도 버림받은 거죠. 원래 이제 절에서 만나가지고 지방선거 끝나면은 절에서 만나가지고 오도 주기로 했는데 양정철이 안 나타난 거야. 그 원래 그런 비밀 접선을 하면은, 이것도 우리 또 간첩도 제가 경험을 프로페셔널한 또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겠네. 이 간첩들이 그 이제 그 1번 접선 장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패할 수 있잖아. 뭐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플랜 B가 있어. 2번 접선 장소가 있습니다. 보통 3번까지 있어요. 접선 장소가 3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접선 장소를 갔는데, 그게 뭐 선운사부터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갔더니 없어. 안 왔어. 그래갖고 이제 두 번째 접선 장소로 갔는데, 거기도 안 왔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세 번째 갔는데 거기도 안 왔어. 그러니까 이제 공황장애가 온 거야. 공황장애가 아니지, 이거는. 사찰장애가 온 거예요. 공황장애에 이어서 사찰장애가 와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이제 친명도 버리고, 정청래는. 이게 머슴의 어떻게 보면 숙명인 거죠. 예? 머슴이 주접 떨다가 우리 도련님 골로 보내고, 도련님 그 금배지 달아줬어야 되잖아요. 머슴이 할 일은 그거였는데, 머슴이 지 할 일은 안 하고 무슨 당대표 또 하겠다고 주접을 떠니까 이제 친문 쪽에서도 약이 올라가지고, 예, 쿠쿠쫄랑이님 털보가 청내 버린다 한 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안 나타난 거 아닌가. 양정철이. 예? 사찰장애가 온 거죠, 이제. 공황장애에 이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역시 최한옥TV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통찰력이 장난이 아니야. 마라티님, 최평님 정치 천재인데 왜 현실 정치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귀찮아서 안 해요. 힘들어서 안 합니다. 로키님, 깡님, 블랙 사면 10만 명 해주세요. 사면. 그 사면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예, 그 8월 17일 날, 그 광복절 특별 사면을 지금 제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민석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예, 당대표 취임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한번 대사면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몰래 차단당하고 도둑시청 하시는 분들 8월 17일을 기대해 주세요. 결과야 정해져 있는 거라 뭐 사면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아무튼 김민석 대표가 선출이 되면은 그때 최한옥TV에서 대사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차단돼가지고 채팅도 못하고 여기 재밌는데, 지금 눈팅만 하거나 도둑시청 하시는 분들 앞으로 좀 자숙하고, 예, 착하게 살면은 제가 8월 17일에 대사면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저는 양쪽으로 버림받았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느낀 게 뭐냐면은, 오늘 이런 또 보도가 있었어요. 정청래 모레 노모역 참배 문 예방계획 취소. 요거 좀 의미심장하죠, 그죠? 이건 제가 원래 예상했던 시나리오잖아요. 정청래가 이제 지방선거 이기고 봉화마을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님 앞에서 대통령님, 대구 이긴 다음에, 그죠? 대통령님, 청래가 해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수건인 지역주의 타파를 이 청래가 해냈습니다. 청래가 지역주의를 끝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을 이 청래가 풀었습니다 하면서 명파리와 노파리를 동시에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정청래의 계획이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정돼 있던 일정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애들하고 장동혁이하고 똑같은 처지가 된 거죠. 예, 장동혁이는 이제 부정선거 일으켜가지고 그걸로 난장판을 만들려고 했는데 서울시장 선거를 이길 줄을 몰랐어. 예? 모스탄이 야 선거지면은 잠실에서 우리가 부정선거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난장판으로 만들자. 이번 선거는 니들이 무조건 지게 돼 있지 않냐. 그래서 잠실에다가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만들어서 보낼 테니까 그 선관위에 우리 애들 있다. 네? 모스탄 개가 있다. 그래서 모스탄 개의 그 일베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일부러 막 투표용지 적게 보내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서울시장 선거는 반드시 질 거라고 본 거지, 얘네들이 볼 땐.
무조건 진다. 그런데 이겼어. 아, 이기니까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뭐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우리가 막 불지르고 지금 막 시위하고, 이재명 탄핵해라 막 이걸 해야 되는데, 아니, 서울시장 선거를 오세훈이가, 이 눈치 없는 오세훈이가 이겨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스텝이 꼬였는데, 모스탄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오더를 못 받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럼 이제 변경된 오더가 와야 되잖아. 예, 얘네들은 이제, 문체가 있고, 얘네들도 군체예요. 국민의힘 애들도. 얘는 뭐라고 해야 돼? 뭐, 미체? 트럼프체? 뭐, 이런 거야. 럼프체, 럼체. 우리 트럼프 각각해서 오더를 줘야 되잖아. 서울시장 선거를 이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오더를 줘야 되는데, 오더가 안 오지, 지금. 모스탄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모르겠다, 씨발. 야, 재선거, 씨. 야, 재선거. 원래 재선거 얘기니까, 그죠? 원래 오더는 재선거였어. 근데 이제 오더가 안 오는 거예요? 모스턴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재선거, 씨발, 몰라. 몰라, 씨발, 재선거. 아몰랑 재선거. 이거 빨리빨리 오더를 줘야지. 왜 오더를 안 줍니까? 우리가 보면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자, 재선거. 야, 고맙다, 이 새끼들아. 재선거 하자. 우리 당대표 바꾼 다음에 바로 재선거 하자. 이놈들아.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도 이제 그럴 계획이었던 거지. 나름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로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님 묘소 앞에서 청래 노사모 회원이었던 청래가 지금 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우리 청래가 해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수건을 이 청래가 지역주의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이 청래가. 이러면서 이제 막 그 방송 쫙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만나가지고, 저 연임합니다. 우리 문바들은 청래로 모여주십시오. 딱 이렇게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들이. 이게 나가리가 됐잖아. 진짜 정원호 후보가, 이게 본의 아니게 나라를 살리는. 우리 정원호의 재발견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정원호의 어떤 고의 패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원호가 안 졌으면은, 그죠? 서울에서 안 졌으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그죠? 정청래가 뭐, 만약에 경남만 졌다. 그러면은 뭐, 서울도 이기고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내가 성과를 냈으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 가가지고, 뭐, 참배하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뭐, 이러고 또 문재인 만나가지고, 또 당대표 나갑니다. 뭐, 이런 이제 갈 수 있는데, 이 정원호 후보가 지는 바람에 장동혁이도 이거 계획 세워놨다가 계획이 꼬여가지고 지금 스텝 꼬여서 막 헤매고 있고, 정청래도 이게 스텝이 꼬여가지고 헤매고 있고, 이게 정원호가 이 정도면은 이게 정논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정원호를 재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동안 이제 며칠 동안 정원호 후보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진짜 정치 천재다. 정원호가 일타쌍피 아닙니까? 본인 한 몸 날려가지고 저항 장동혁하고 국민의힘 보수 세력을 나락으로 보내고, 문조털레유도 또 나락으로 보내고, 두 가지를 다 해냈어. 그러니까 정원호 정치 천재설. 이거 고의 패배 아닌가? 정원호가 이 정원호의 빅픽처가 아닌가? 그 내란 세력과 문조털레유를 동시에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정론계가 한강에 그냥 몸을 내던지는, 정청래하고 장동혁을 끌어안고 한강에 몸을 내던지는 뭐 이런 어떤 이거 농담이에요. 설마 뭐 그런 걸 예상해서 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또 이상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 뭐 최한욱이 요즘 제가 이제 유머 감각 떨어지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웃기려고 하다가도 겁이 좀 나. 이걸 진지하게 또 다른 또 유튜브 방송 가가지고 뭐 최한욱이 이게 정원호의 큰 그림이다. 뭐 이런 식의 뭐 또 음모론을 얘기하더라. 이래버리면 또 미친놈 되잖아. 나는 웃기려고 그냥 한 얘기인데 이걸 또 진지하게 또 다큐멘터리 그 동물의 왕국 찍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채팅창 가가지고 야 정원호가 이게 장동혁하고 정청래를 둘 다 죽이려고 일부러 졌다. 고의 패배다. 막 이런 얘기를 또 진지하게 가서 써.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분들 꼭 있어요.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가면은 그렇게 꼭 눈치 없는 분들이 꼭 있어. 진짜 겁이 나. 진짜 요즘에 농담하는 게 겁이 나요.
그래서 이거 농담한 거니까 그냥 웃고 좀 끝내요. 예? 아무튼 뭐 정원호를 좀 재평가해봐야 될 뭐 그런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죠. 정청래가 만약에 이제 계획 이거 취소를 한 거면 그죠? 정청래가 취소를 해서 문재인을 지금 상황에서 만날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이제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건데 그게 아니라 문재인이 오지 말라고 했다. 예?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문재인이 오지 말라고 했다 정청래는 야 오지 마 임마 꺼져 임마 야 이 머슴 새끼 너 노비 해방이야 너 우리 집안 노비 하지 마 이제 나가 이 새끼야 노비 해방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친문 쪽에서 지금 정청래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 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요게 이제 저의 어떤 추론이 좀 확인이 되려면은 일단 김어준이 좀 돌아와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어준이 이제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걸 들어보면은 이제 답이 나오겠죠. 정청래를 하고 이제 손절을 하고 플랜 B를 지금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정청래하고 그냥 나락을 갈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